사와디 그랍툭탄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국어 학습 채널 피무쌤 채널의 피무입니다. 특수외국어 시험 출제 유형 문항별 세부 유형 알아보기라고 제목에서 조금 생소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일단 제가 어제 밤인가 특수외국어 시험 제2회 시험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또 한번 감기에도 불구하고 코맹맹이 소리 머금고 지금 방송을 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 1회차 시험 때 하고 또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뭐 별로 어떤 정보를 드릴 게 없으면 굳이 제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차이점이 좀 또 생겼더라고요. 뭐 하다못해 뭐 등급도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등급에 관한 내용도 변화가 있고 또 응시료 부분도 변화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한 영상이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런 시험이 있네, 저런 태국어 시험도 있었네 하고 관심 있게 봐주시고 올해도 보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잘 보셔가지고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제가 어제 보고 나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거고요. 자, 원서 접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접수일은 2021년 4월 14일 수요일이고요. 약 일주일 동안 접수 기간이 있네요. 그리고 인터넷 접수로 편하게 하시면 되니까요. 뭐 우편 접수하거나 아니면 어디 방문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접수하지 않으셔도 인터넷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응시 자격은 저 같은 아저씨도 보실 수 있고 제한이 없고요. 요게 우리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1회차 시험을 봤을 때는 우리가 무료로 누구나 일반인도 이제 좀 선착순으로 보긴 했지만 그래도 무료로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 2회차 시험부터는 응시료가 생겼는데 55,000원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보실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도 여기 있으니까요.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flexcfl.hufs.ac.kr 불필요하게 안 읽어도 되는 걸 또 읽어버렸네요. 자, 시험 일시가 또 중요하죠. 우리 시험 일시는 5월 8일이 되겠고요. 토요일이네요. 그리고 시험 시작 시간은 15시가 되고요. 약 1시간 반 동안 90분간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입실 시간은 이렇게 2시 40분까지로 돼 있으니까 늦지 않게 가셔서 시험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응시 언어 물론 태국어가 포함이 되겠죠. 여기 어디 있냐? 태국어. 여기 있네요. 그렇죠? 태국어 응시 언어로 돼 있으니까 특수외국어 시험 이렇게 전반적인 접수 일시와 방법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시험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내용은 지금 홈페이지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관은 외대 플렉스 센터에서 하고요. 평가 언어 조금 전에 살펴봤죠. 태국어 포함되어 있고 응시 자격 제한이 없었고요. 시험 일시가 5월 8일 토요일로 되어 있고요. 상반기에 1회만 시행 예정이고요. 올해 시험은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 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시험 꼭 응시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라고요. 시험 장소는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고요. 접수 기간은 4월 중으로 돼 있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바로 4월 14일부터 21일이 접수 기간이었어요. 저거 중요했죠. 그래서 늦지 않게 접수 잘 하시고요. 접수 방법은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실 수가 있고요. 응시료도 조금 전에 살펴봤죠. 55,000원이었고요. 이 시험 결과 활용에 있어서 과연 이 등급을 또는 시험을 보고 나서 이 증서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한 거는 국비 유학생 특수외국어 전공 분야 지원할 때 가산점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더욱 다양하게 활용되는 그런 자격증이 되기를 나름대로 한번 또 바라보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출제 유형을 본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인터넷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따로 만들어가지고 불편하게 감기도 걸려가지고 왜 코맹맹이 소리로 영상을 만들었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끝까지 보시다 보면은 이 인간, 아이고, 이 피무가 왜 이 영상을 만들려고 한번 노력을 했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끝까지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구성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펜으로 살짝 바꾸고, 형광펜은 이제 그만 쓸게요. 자, 시험 구성에서요, 듣기, 그리고 독해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30분, 각각 30분, 60분, 그리고 듣기는 그야말로 듣기, 읽기는 독해가 되겠죠. 각 50문항 해가지고요. 총 100문항이 되겠죠. 100문항에 배점은 각각 10점씩 해서 1000점이 되고요. 사지선다로 되어 있는 객관식 시험이네요. 다행인 거는 우리가 뭐 말하기 또는 쓰기
여기 없다는 거죠. 뭐 태국의 왈라답이라고 하는 시험에서는 이 말하기와 쓰기가 있어서 네 파트로 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두 파트는 없고 요 듣기와 읽기로 돼 있으니까 당분간 이렇게 좀 어떤 파트가 없을 때 미리미리 받으시면 또 도움이 좀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제 유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듣기와 독해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고요. 듣기는 30분 안에 우리가 네, 5개 유형을 한번 풀어야 돼요. 네, 풀어야 되고요. 문항번호 뭐 10번, 20번, 40번, 44, 50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대화문을 보시면 빨간색 네모가 돼 있는데요. 일단은 문항수가 제일 많아요. 문제수가 제일 많으니까 우리가 좀 주의해서 어떤 대화문인지 모르지만 네,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살펴드리겠죠. 독해도 한번 봐야겠죠, 그러면. 자, 독해도 읽기가 60분으로 돼 있고요. 문법과 어휘 이렇게 나눠져 있고, 독해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요. 문제를 한번 문항수를 보실게요, 여러분. 10개, 16개, 20개. 이 문법하고 어휘를 다 합쳐서 총 20문제고, 독해 30문제 해가지고요. 총 50문제로 돼 있네요. 배점은 각각 10점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사지선다로 돼 있지만, 유형이 또 다양했었어요. 듣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형 설명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조금 있다가 이 듣기에서 세부 유형이 많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듣기는 말씀 안 드렸지만 독해는 이 독해 큰 틀에서 변함이 없어서 여기서 한번 문학 유형에서 한번 살펴드리면 우선 낱말 찾기 해가지고요. 뭐 단어죠. 당연히 그냥 단순한 단어 우리가 알고 있냐 모르냐 요거 찾으시면 되고 문장 완성 해가지고요. 요 부분이 조금 많이 또 차이가 나는데 조금 있다가 세부 유형에서 다시 살펴드리고 유의어 해가지고 동의어 또는 같은 의미 아니면 뭐 비슷한 의미 찾는 그런 단어고 반의어도 마찬가지로 네, 다른 의미를 찾는 단어고 대체 어구 해가지고요. 이게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또 구를 찾는 거라서 좀 길어진 거죠. 따지고 보면 요 위에 4개 파트는 그냥 단순한 단어인데요. 여기 대체 어구라는 거는 우리가 단어를 좀 넘어서 구까지 좀 파악을 하고 있냐 없냐 네, 이런 거를 우리가 하다못해 관용 표현 있죠? 네, 관용 표현 또는 우리 수거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독해 서론 문제는 우리가 요것도 제가 세분화를 다 시켜가지고 네,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는 다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이어서 듣기 읽기 이렇게 합쳐가지고 총 1번부터 100번까지 총 100문제고 여기 50번까지가 듣기였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독해였는데요. 문제 제시 방식을 보면은 뭐 그림이 또 나와요. 네, 그림이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 보셨던 분들 네, 기억나시잖아요. 영어 시험 볼 때 왜 듣기 평가할 때 그림 있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게 총 10문제고 간단한 질문 듣고 답하기 또 10문제 있고요. 나머지 요 20문제하고 10문제는 20문제는 짧은 또는 긴 대화문을 듣고 답하고 10문제는 안내문 또는 설명문 하다못해 광고 같은 거 있죠. 네, 그것도 이제 우리가 독해에서 물론 나오긴 하지만 광고 카피라든지 뭐 안내문이라든지 도표 뭐 그래프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독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50번부터 70번까지는 아까 알아봤죠? 20문제는 어휘 문법이었고요. 나머지 30문제는 다양한 지문을 읽고 답하기인데요. 주제나 화제를 찾고 또 메모 같은 간단한 거를 우리가 파악하냐 못하냐 그리고 광고문과 안내문 또는 문장 순서별 요게 또 특이해요. 요게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 A, B, C, D 있고 이 문장을 순서대로 배열하라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태국어로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물론 이 번호가 1, 2, 3, 4로 주어지지 않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는데요. 뭐 가나다라, 태국의 가나다라가 뭔지도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그 가나다라 순으로 나오니까 이거를 배열하려면 전체 문장을 또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긴 하겠죠. 자, 그리고 도표 그래프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서술문 해가지고요. 긴 문장들 네, 이런 것도 나옵니다. 물론 시사와 관련된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지난해는 우리 왜 질병 있죠? 질병 그 코 그거 질병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그 플렉스의 방식에서 조금 많이 벗어난 시험이 바로 이 특수 외국어 능력평가 시험 같으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좀 시사적인 부분 또는 좀 이슈가 되는 부분 이런 것도 조금 챙긴다면 아마 또 고 등급을 받는데 높은 등급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또 한번 방송에서 좀 말씀드려봐야겠다라고 내용인데요. 등급을 보시면 만약에 시험을 보면 우리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 점수가 40점까지는 A1 그리고 300점까지는 A2 800점까지 B1
그리고 천점까지 B2 이렇게 지금 4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작년 2020년도에는 총 9등급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1 ABC, 2 ABC, 3 ABC 해가지고요. 총 9등급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게 2020년도에 그 유럽 국제 표준 그 부분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것도 새로 등급 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요. 물론 우리가 A가 좀 높은 등급 같아서 왜 A가 첫 번째니까 근데 A1 등급이 가장 낮은 거니까 위로 갈수록 이제 높은 거라서 우리 학점도 왜 그거잖아요. A 학점 받으면 더 높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심리적으로 A가 나와도 좋을 것 같지만 예, 우리 높은 점수 B2를 향해서 한번 열심히 가봅시다. 세분화가 이렇게 네 등급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이게 좀 독특했어요. 봤을 때. 예,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출제 세부 유형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작년 2020년도 1회 기준이죠. 네, 1회 기준으로 어떤 유형들이 나왔고 또 올해에도 큰 변화는 없을 거로 기대가 되니까요. 그 유형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끔 방송을 한번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자, 기본 유형 해가지고요. 이 부분이 인터넷, 즉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유형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우리 그림 찾기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여기 세부 유형 있죠. 근데 이 세부 유형이 여러분들이 시험을 직접 보지 않으시고선 모르시는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이거는 제가 시험 작년에 보면서 시험장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다 이제 복기를 하고 또 정리를 한 내용이라서 일단은 문제 제시 방식이 어떤 세부적으로 좀 나눠지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를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1번부터 3번까지 어떤 문제 제시 방식이냐? 내용을 듣고 일치하는 그림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3문제 나오고요. 4번부터 8번까지는 주어진 그림의 설명을 듣고 일치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9번부터 10번까지는 회화문을 듣고 일치하는 내용의 그림을 고르기. 자, 그림 고르고 단어 고르고 그림 고르고 이 10문제 중에서 사실은 그림 찾기가 거의 100%라는 거죠. 물론 이게 우리 아직 적응이 좀 안 돼가지고 그림 찾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겠지만 초반에 이렇게 시험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잘 그림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신다면 문제 고르시는 것도 충분히 고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형들을 또 살펴보면 1번부터 11번부터 20번까지는 반응 테스트예요. 반응 테스트고 21번부터 40번까지는 우리가 대화문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번까지의 그 10문제 반응 테스트는 회화를 듣고 이어질 내용으로 알맞은 항목 고르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빨간색으로 보기문 없이 번호만 주어짐에 주의라고 해서요. 이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라면 11번부터니까 11, 12, 13 쭉쭉쭉 하고 보기도 1번 뭐 문장, 2번 뭐 문장이 뭐가 있고 3번도 뭐 단어 든 문장이 있고 4번도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사이에 문장이나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만 있다? 이렇게 보기만 빈칸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번호만 딸랑딸랑 이렇게. 몇 번까지? 20번까지. 그러니까 요거 보고 당황하지 마시고 듣기니까 듣기니까 예를 들어서 11번이면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스피커에서. 그럼 뭐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반응 테스트니까 물어보게 되겠죠. 뭔가. 그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으로 알맞은 거를 고르시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필기 같은 거를 해가면서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시험을 보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스킬, 요령,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대충은 제가 이제 뭐 100%는 아니지만 대강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간도 그렇고 힘드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유형만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잘 정리를 해두셨다가 대비하시면 됩니다. 네, 진짜 그야말로 편하게 그냥 보시면 돼요. 쭉쭉쭉. 자, 심각하게 저는 또 이제 시험 준비 또 잘하시게끔 그냥 막 설명하다가 뭔가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데 여러분들 듣지 마시고 몇 번부터 몇 번은 뭐 나오는구나. 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21분부터 40분까지 총 20문제인데요. 20문제 중에 요 세 문제, 1, 2, 3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골라야 돼요. 그죠? 장소 고르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네 문제는 뭘 골라야 돼요? 4, 5, 6, 7, 8? 다섯 문제네요. 요번엔 이어서 할 행동을 고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듣기니까 이 대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 장소 나올 거고
그리고 남자나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이니까 마지막 사람의 대화를 잘 들어야 우리가 듣기도 잘 고를 수가 있겠죠. 자, 듣기의 마지막 10문제는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볼게요. 그런데 자, 조금 전에 제가 24에서 28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 12개, 그죠? 29번부터 40번이 남은 거예요. 유형이. 그거를 보러 갈게요. 네, 바로 또 성격 급해가지고 41에서 50으로 가자고 했는데 여기 29에서 40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9에서 40. 네. 그런데 또 29에서 30 두 문제는 어떤 유형이 나온다? 주된 의견을 고르는 거예요. 우리 뭐 주된 뭐 의견 생각 해가지고요. 어떤 생각을 우리가 문장으로 남자나 여자가 나타내는 그런 생각을 골라라. 라는 게 몇 문제? 두 문제가 나오고요. 마지막 10문제 있죠? 또 빨간색이 돼 있어요. 왜? 일단은 10문제 유형이 같은 유형 이렇게 10개가 나오고 그리고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기라는 요건 단순하지만 딸린 문제가 나와요. 네, 우리 딸린 문제 있죠? 한 지문 또는 한 그 어떤 그 카테고리의 주제에 문제가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게 이 질문이 공통 질문이 나와가지고 각 딸린 문제 두 문제마다 첫 번째는 뭐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면 두 번째는 주된 의견은 이렇게 해가지고 각 문제마다 두 개씩 질문이 나오니까 스피커에서는 5번이 나오겠죠. 그죠? 왜? 그 5번마다 두 문제씩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31번부터 40번까지는 대화 내용은 5개가 되겠죠. 그죠? 5개가 되지만 문제는 각각 한 문제 있어서 또 10문제가 되겠다. 자, 이어서 41번부터 50번 10문제 남았잖아요. 그 10문제 중에서도 41에서 44번까지는 설명문의 성격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논문이냐 아니면 뭐 잡지에서 뭐 기고문이냐 이런 성격을 묻거나 내용과 일치하는 거 고르는 거. 네, 요게 이제 또 네 문제가 나오고요. 설명문은 한 두 개 정도 또 나오죠. 네, 41에서 44 네 문제니까 요것도 한 두 개 정도의 지문이죠. 따지고 보면. 자, 그리고 마지막 5문제 있죠. 요건 설명문 해가지고요. 알맞은 제목을 선택하거나 일치하는 거 골라라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총 50문제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보셨다시피 유형들이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형만 살펴보자면 여기만 살펴보자면 50문제까지가 여기가 듣기였죠. 요게 이제 5개, 하나, 둘, 셋, 4개 유형으로 쪼개졌잖아요. 크게. 근데 저희가 지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유형이 그림 찾기만도 3가지. 그죠? 반응 테스트 있고 여기 대화문도 쭉쭉쭉 뒤에 4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4가지 해가지고 또 한 8가지, 10가지 막 10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거예요. 약 세부 유형이. 그러니까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쭉 살펴보고 가시고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듣기가 남았죠. 우리 듣기가 아니죠. 읽기죠. 네. 이 콧물이 나오고 자꾸 기침이 나오다 보니까 네, 신경이 자꾸 쓰여서 말이 헛나오고 있어요. 읽기 할 차례죠. 독해입니다. 네, 독해고요. 죄송합니다. 자, 독해도 우리가 기본 유형은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요. 네, 51에서 53번 유형은 네, 홈페이지와 동일한 유형으로 우리가 똑같이 낱말찾기인데요. 그림을 보고 나서 해당 문장에 알맞은 낱말 고르기입니다. 뭐야? 또 그림이 나와요? 네, 나와요. 초반에 그림이 있고 그 그림에서 뭐 대화가 짧게 나오거나 일단 문장이 있다는 거죠. 문제가. 독해니까. 그 사이에 이 괄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알맞은 단어 찾는 거다라는 거. 그게 몇 문제다? 1, 2, 3, 세 문제 나오고요. 자, 54번부터 60번까지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와 동일한 유형으로 괄호에 알맞은 단어 고르기라고 해서요. 한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 안에서 괄호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면 되는 유형이고요. 자, 61번부터 63번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별 세부적으로 봐도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같은 단어 고르기. 그 유의어죠. 그러면 반이어도 우리가 나올 텐데 반이어도 큰 차이 없이 그렇죠. 차이는 없습니다.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반대인 단어 고르기라고 해가지고요. 반이어 찾으시면 되고요. 대체어구도 마찬가지예요. 67에서 70번까지. 즉 우리가 지금까지는 67번부터 70번까지 해가지고 통틀어서 51번부터 70번까지 있죠. 여기는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과 그 유형과 똑같습니다. 네, 전혀 뭐 차이가 없고 똑같은데 대체어구 고르기라고 해서 대체어구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죠. 그 구를 우리가 또 단어보다 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 어구도 고를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50번부터 70번까지는 똑같았어요. 나머지 71번부터 100번까지 있잖아요. 총 30문제잖아요. 요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나와 있었냐? 살펴보면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다양한 지문 읽고 답하기 30문제.
근데 이게 아까 듣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유형이 나눠져 가지고 우리가 비슷하게라도 준비가 좀 정리가 됐었는데 독해도 위에가 좀 정확하겠네요. 독해도 보시면 이게 지금 71번부터 100번까지 해서 30문제에서 요런 유형이 안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독해니까. 근데 그거를 저는 시험을 보고 왔으니까 또 나름대로 정리를 했으니까 그거를 좀 살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아마 또 독해 유형 파악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71번부터 74번까지 네 문제죠. 한 줄에서 두 줄 독해예요. 즉 짧아요, 내용이. 그리고 내용을 읽고 나서 올바른 항목을 고르세요.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고요. 독해 길이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자, 75, 76 두 문제는요. 안내문 또는 광고 카피 있죠. 주로 뭐 광고 여행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에서 홍보문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제목이나 그 기사의 제목을 보고 뭘 홍보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내용이냐라는 거를 보기에서 고르시면 된다. 그게 두 문제 나오는 거고요. 자, 세 문제 이어서 나오죠. 79, 80, 81, 82. 네 문제네요. 네, 네 문제는 세네 줄 정도의 지문이고요. 제목으로 알맞은 것 또는 내용과 일치하는 항목 고르기 해가지고요. 여기도 지문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겠죠. 왜? 각각 이렇게 제목 또는 일치하는 항목 고르기라서 네, 지문이 두 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유형, 나머지 유형이 될 것 같은데요. 83부터 84, 즉 두 문제는 제가 요거 주의하자고 했죠.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라 라고 해서 이게 그냥 단어가 4개 있어서 이 단어를 알맞게 우리가 순서에 맞게 이렇게 배열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문장이 이렇게 4개가 쭉쭉쭉쭉 있으면 이 4개를 순서에 맞게 알맞은 순서가 즉 가, 다, 라, 마, 나, 라, 마,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네, 이거 정말 싫어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배열을 해라 이거예요. 문장을. 근데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1, 2, 3, 4로 나오면 또 상관이 없어요. 1, 2, 3, 4로 나오거나 뭐 가나다라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고르면 되는데 이거 태국어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태국식으로 가나다라를 어떻게 표기하는지 밑에 적어드려 볼까 합니다. 펜으로 잠깐 바꾸고요. 가는 우리 꺼까이 쓰시면 되고요. 나는 우리 커카이가 나고요. 다는 커과이 요게 다고요. 라는 응어งู쓰시면 됩니다. 즉 요게 태국식으로 가나다라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커커커어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1, 2, 3, 4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커어 커꺼 있으면 요게 뭐 2, 4, 3, 1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죠. 요거 초반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요거 내 자음들만 잘 준비하셨다가 당황하지 마시고 어차피 근데 이렇게 순서대로 써 있습니다. 써 있으니까 이거 굳이 모르셔도 1, 2, 3, 4라고 하셔도 좋다라는 거 말씀드려 보고요. 자, 이렇게 83, 84번 문제는 두 문제가 문장을 올바르게 배열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85에서 88, 5, 6, 7, 8 네 문제가 되겠죠. 네 문제는 우리 도표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도표 문제가 나오는데요. 도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기라고 해서 이것도 지문이 두 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두 문제씩 딸린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마지막 89번에서 100번까지가 독해죠. 순수한 독해입니다. 즉 총 10문제, 12문제가 되겠죠. 나머지 89, 90부터 10문제니까 이 12문제가 세 줄부터 시작해서 9줄 독해까지 있는 즉 갈수록 조금씩 이제 난이도도 올라가고 길이가 또 길어지겠죠. 이 12문제 중에 딸린 문제가 딱 두 문제씩 나왔어요. 세 문제도 안 나오고. 그 말은 지문이 몇 개다?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겠죠. 여기는 세 줄짜리, 뭐 네 줄짜리, 여섯 줄, 일곱 줄, 여덟 줄, 아홉 줄, 쭉쭉쭉 길이수가 올라간다. 보니까 제일 긴 독해가 아홉 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독해 하실 때, 토케라고 돼 있네요. 3에서 9줄 토케로 돼 있네요. 예, 저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토케. 네, 오타지만 오타를 또 아재 개그로 승화시켰죠. 아, 참 눈이 안 좋아가지고 요즘에 죄송합니다. 또 오타를 내가지고. 그래서 이 각 분야별 다양한 독해 지문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해서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네, 요거 출제 유형입니다. 뭐 별거 없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5월 달에 며칠인지 날짜도 까먹었네요. 네, 제가 출제 유형 지금 준비하면서 언제 보는지도 몰라요.
네, 5월 8일이었네요. 5월 8일에 시험 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런 것들 또 무시 못하거든요. 비록 기출 문제는 제가 지금 못 해드리지만 유형이라도 좀 세부적으로 살펴드리니까 잘 준비하셔서 아마 외대 다니는 분들도 이 영상을 분명 보실 거예요. 왜냐면 뭐 유학 가실 때라든지 뭐 어떤 그 프로그램 같은 거 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졸업시험 보시는 그 플렉스도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요. 많이들 보시고 유형 파악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도움 드릴 거는 이런 거밖에 없죠. 네,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제가 봤던 경험을 그냥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거니까 좋게 봐주시고 시험도 준비 잘 하셔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하고 이것도 만들어 봤어요. 창피하긴 하지만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도움되셨다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감기 때문에 죽겠습니다. 네, 감기약 먹고 오늘은 좀 일찍 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만 자러 갈게요. 약 먹고 자러 갈게요. 이상 피무였습니다. 안녕.